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광주 전남권 대학 박람회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약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3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슬기로운 고교 생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패널 여러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1학년 김원준 학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광고등학교 2학년 이세영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광주 학생의회 대표인 광주고등학교 3학년 박성현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 담당이신 정훈탁 장학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 광주 전남권 대학 박람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광주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먼저 2023 광주 전남권 대학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방송국의 하나인 KBC가 우리 지역 대학 수능생을 위해서 입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입시 전략도 제공하는 이러한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으로 올해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올해 취임하면서부터 진로 진학과를 네네. 새로 만들었고 이 최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모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의 교류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김원준 학생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곧 2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때요? 자신이 생각하고 꿈꿨던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서 네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연스레 쏟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등교해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매일 빠짐없이 한 학기 동안 해오다 보니 솔직히 힘들고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시간,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 학교 과학실에서 하는 실험이라든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통해 중학교 때보다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 비록 한 학기밖에 다니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감님,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나 때는 말이야. 아,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네네. 초등학교는 기초 기본교육 그리고 많은 독서와 직접 체험을 강조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요. 네네. 중학교는 천상 진로 탐색 그리고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중점적으로 그때도 배워왔던 것 같고 고등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진로와 진학이 정해진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중점적인 이 공부 위주로 학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왜소해서 체력도 크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는지 네. 이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한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고
이 체력 증진이야말로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에 치중하면서도 이따금씩 운동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육감님의 고교 시절이나 요즘 학생들의 고교 시절이나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고등학교 시절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가 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가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업에 먼저 치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체력 증진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체육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취미를 살리기 위한 동아리 활동도 네.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네네. 전문성 신장 이것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취업과 관련되어진 정보도 또 함께 얻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원준 학생이 올해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보내고 뭐 나름 알차게 보내긴 했지만 2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김원준 학생 같은 고등학생들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저는 진학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대입 진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대학 입시를 할 때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수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내신 성적, 학교 생활기록부, 수능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세영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몇 달만 있으면 고3 수험생이 되네요. 굉장히 두렵고 긴장감도 있고 그럴 텐데 요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3이라는 말만 들어도 떨리는데요. 네. 벌써 4개월 남짓 남았다는 게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곧 닥쳐올 미래가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리고 더 노력하면서 2학년 2학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여 2학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선택하고 네. 또 그 대학에 맞게끔 내신 성적도 준비해야 해서 막막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교과 소모임, 진로 소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잡지나 진로 진학 관련 서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 꿈꾸는 공작소를 통해서 관심 학과의 수업도 들으면서 관심 분야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참 대견하고 뭐 나름 의미도 있고 그렇겠지만 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네, 특별한 그래서- 지원이 있습니까? 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는 저희가 취임하면서부터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진로 진학과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 진로 진학과를 만들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진 진로 진학과 관련되어진 많은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도 우리가 최초인 1고등학교 1대입 디렉터, 그러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과 전략을 우리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1고교 1대입 디렉터 제도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최신 최고의 정보를, 입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보를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전국 대학 입시 박람회와 고교 학점 박람회를 불과 1개월 전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최고의 최신의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365일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학생은 언제 이렇게
문의를 해와도 네네. 상담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65 상담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를 위한 저희가 진로 아카데미를 수차례 통해서 저희가 개최를 했고 또 고3 선생님들만 정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고1, 2 선생님들도 대학 입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특별히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저희가 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네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교육청이 모의평가를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모의평가를 문항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서 더 수월하게 대학 수능에 대비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대학 입학 수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보다는 더 많은 낱낱이 촘촘한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또 입학 사정관 겸 또 대학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운탁 장학관께서 또 보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것도 그건데요. 대입 전문 디렉터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전국 최초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대입 전문 디렉터가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이제 학교 일반 선생님들 중에 특히 네네. 그동안의 대학 입시를 지도해왔던 베테랑 선생님들을 50명을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6개월에 걸쳐서 그분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쭉 해왔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 학교에 가서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진 아까 말씀드린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를 그분들이 다 갖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느 대학을 어느 과를 학생 개개인별로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바로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와 전략을 상담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러한 선생님들이 대입 네. 디렉터입니다. 네,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뭐 입시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주목을 받고 그랬었는데 대입 전문 디렉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65 스터디라고 하세요? 스터디룸? 네, 직접 가보셨나요? 네. 어때요? 가보니까? 먼저 정광고 365 스터디룸은 네네. 1, 2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리마다 스탠드와 충전 코드가 구비되어 있고 지정된 좌석에서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룸이 생긴 후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더 늘었고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화가 가능한 멘토멘티실에서 자습 시간에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네, 교육감님이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교육감님은 학생들이 꼭 학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능들도 많이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끼와 재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쏟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네네. 학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거나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그쪽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65 스터디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에 대한 재능보다는 다른 나의 개인만의 특기와 적성과 끼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체육을 잘하는 특기를 갖고 있다. 아니면 예술과 예능과 관련된 특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굳이 억지로 이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꿈과 끼를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일에 더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곧 9월 2일 날 하게 된 광탈패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은 예술에 대한 끼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1학기 동안에 야외 버스킹을 동서남북 광산구에 걸쳐서
학생들과 함께 네. 개최를 했는데요. 할 때마다 대략 수천 명의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능에 대한 이러한 끼를 발산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광주 학생들은 이 예양답게 예술에 대한 DNA가 정말 풍부하다. 이러한 것들을 결대로 살려준다면 그 분야의 최고로 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학업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체육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 위에 다른 여러 영역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한다면 그러한 분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게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이고 그게 바로 글로벌 리더로 기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번 할 때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학업에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 학생들도 좀 눈여겨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학관님 교육청에서 지금 진학 담당하고 계시죠? 예. 네.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질문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되게 그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이세영 학생도 말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학에 가서 16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꿈꾸는 공작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84개 강좌를 개설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광주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다방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빛고울 꿈틀이라는 밴드에서는 상시 온라인 상담을 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화상 상담을 하고 네. 주중에는 사회 대면 진로 상담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1대1 대입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 2학년 학생은 이제 좀 참고하시면 올해 하반기 때는 1, 2학년 학생을 위한 대입 설명회와 EBX 강사 초청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고 열기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랑을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네. 매우 높습니다. 실은 저희가 토요일 날 하는 1대1 대입 상담은 5분 안에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 이유가 상담에 저희 학교에 있는 진학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해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우리 이세영 학생, 김원준 학생도 꼭 신청해 주시면 특별히 최고급 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탁 장학관님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학생도. 네. 네. 자, 박성현 학생, 광주 학생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광주 학생의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광주학생의회는 광주시 관내 학교의 학생회장인 당현직 의원과 공개 선출을 통해서 선출된 개방형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 인권 실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더 뜻깊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박성현 학생은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의회 의장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잖아요.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하는 대외 활동은 이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네. 나온 것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원 기출이나 사설 모의고사 등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80분, 100분 동안 실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8월 모의고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을 응시할 수 있게 해줘서 수능 대비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가 올해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박성현 학생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약간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께서도 저에게 네.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네네. 사실 혼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9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올지 또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당국에서는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을 참고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21학년도 수능을 보면서 킬러 문항은 없지만 충분히 변별이 되는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당국과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도 많은 상황을 고려한 문제를 이제 잘 출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진로진학과를 신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을 이제 펼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예.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 장학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일정을 쭉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방송을 듣는 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고3 9월 수능 모의평가 마지막 모의평가입니다. 9월 6일에 시행이 되고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0월 12일에 있고요. 수능 수험표는 수능 시험 전날인 11월 15일에 배부합니다. 수능 시험은 11월 16일에 시험을 보고요.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8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8일이 제일 떨리는 날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긴장감 속에서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감님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특별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수능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긴 하고 올해 언론을 통해서 킬러 문항 등과 관련되어진 보도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의 중요성에 대한 또 대학 입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각인이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아까 우리 이세영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365 스터디 룸을 통해서 실제로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MZ세대들에게 조금 먹혀 들어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기 싫은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와 조건을 막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네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게 했지 않는가. 이리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다른 해보다 다르다. 거기에다가 수능과 관련된 많은 저희가 입시 정책을 올해는 더 많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열심히 평소에 해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82일 이후에 수능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82일 동안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준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고요. 우리 학생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우리 광주 시민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처럼 수능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응원하는 그러한 교육청은 전국에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이번에 대학 입학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광역시 대학 입시 수능생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관님, 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1학년, 2학년도 하지만요. 네네. 3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네. 3학년도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요. 7월과 8월에 고3 8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시 집중 상담을 했는데 우리 박성현 학생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수능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올해 수능 출제 경향성 예측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10월과 11월에 진행을 하고요. 수능 시험을 보면 바로 가채점과 실채점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시, 수능 중심으로 가는 정시 대비 집중 상담도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육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육감님, 장학관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학생들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허심탄회한 질문들 이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본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김원준 학생부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뭐 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건의한다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최근 챗 GPT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챗 GPT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행 평가를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광주 학생들의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저 수행 평가에 챗 GPT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안 되죠? 네.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때 챗 네. GTP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챗 GTP는 어떻게 물음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물음을 하느냐에 대한 잘 묻는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챗 GTP에만 의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적극성이나 창의성이나 노력보다는 수동성을 더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을 어떻게 하면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챗 GTP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챗 GTP와 관련해서 하나의 문항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항으로 물어서 GTP가 하는 대답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종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윤리 문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준이 제시돼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를 어떻게 우리 교육 과정에 접목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는데 광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샌프란시스코가 그 옆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최첨단의 이 집적 단지를 이루기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육청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마인딩을 교육을 잘해서 이러한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어진 것처럼 광주가 인공중심 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마이닝과 더불어서 코딩, 소프트웨어, AI 이러한 교육들이 교육 과정 속에 잘 녹아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딩 교육 시간도 늘렸고 네네.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진 중학교에서의 교육 시간도 늘렸고 또 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고 콘텐츠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AI 광주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도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미래 교육인 AI가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일일이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급 교실 생활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 소위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4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더 AI를 학교 교육과 접목을 더 촘촘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냥 책 GPT로 과제물을 수월하게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영 학생은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박람회와 입시 설명회 그리고 교육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의 학생들과의 정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입시 트렌드, 성공적인 생기부 사례, 특정 대학에 대한 자세한 입시 정보 등과 같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KBC가 이렇게 하는 노력도 네네. 대학마다 우리 지역 대학입니다만 비록 대학마다 어떤 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네네.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한 사람일수록 요즘은 정보가 자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자본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1개월여 전에 했던 전국 대학 박람회에 15,000명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이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생생한 정보를 그리고 지금의 입시 트렌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는 아까 365 한시도 빠지지 않고 365일 물어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공하는 그 대상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소위 정보가 집적돼 있다고 하는 뭐 이게 하여간 그리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서울의 강남의 8학군에 있는 이 최신 최고의 정보보다 우리 광주의 대입 디렉터와 입학 사정관과 그리고 진로 진학과가 갖고 있는 최신 최고의 정보가 이보다 더 나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최첨단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모셔다가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있고 5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또 네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손에 잡히는 정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은 뭐 일부러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학생은 교육감님께 건의사항 같은 거 없나요? 네, 하나 있습니다. 네네. 현재 시교육청 진로진학과에서 빛골 진학 꿈트리 운영,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정책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통하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가능합니까? 예, 아이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MZ 세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네네. 뭐 요즘 페이스북은 많이 이용하지 않죠. 그러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SNS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챗GPT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챗GPT에 물어보면 저희가 챗GPT가 입시 정보와 관련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령 서울의 A대학교에 B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어떠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가 혹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저희가 새롭게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아마 올해는 실현될 것 같습니다. 50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응원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14개 학교 진행했는데 입시 전까지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방문해서 응원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장학관님도 나오셨으니까요. 평소에 교육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예, 뭐 건의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 방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저희 고3 교실을 네, 전부 다 방문을 하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가 50개고 50개 학교에 고3 교실 3개씩만 가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교육감이 함께 교실에 갔는데 좀 이렇게 지나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학생들이 밝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험을 이겨낼 만한 의지도 느껴집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가셔서 전부 학생들 손을 잡아주시거든요. 수능 대박 하면은 학생들이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요. 아, 예, 그래서 저도 구호를 하나씩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한다고. 예. 근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이 우리 강주에서 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께 이렇게 건의드리면 하루에 갈 수 있는 학교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막 한꺼번에 7개씩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개까지만 이렇게 가시면 건의사항이 좀 줄여달라는 겁니까? 예, 너무 많이 가시니까 5개만 가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교육감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시는 거 아닐까요? 없는 일정에 하루가 정해지니까요. 바쁘신 일정에 하루가 정해지니까 그때 최대한의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의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보댓깁니다. 저보다 더 젊은 우리 정운탁 장학관님이 힘이 들다 그러면 네. 저는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조울동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고 감히 그 청하지는 못하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청해서 저하고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장학관님이 우리 정운탁 장학관님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건의사항을 좀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교육감님의 편의를 봐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힘이 네. 붙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신 만큼 머지않아서 큰 성과 결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예정에 없이 우리 학생들도 질문하고 장학관님도 질문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교육감님이 오히려 압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정말로 광주를 대표하는 우리 새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또 우리 광주의 마스코트 정운탁 장학관께서 본인 소개를 잘 안 했는데 네. 그 유명한 인플루엔서 그 유튜버입니다. 입시면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요. 네네.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KBC가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또 상상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참 잘했다 싶고요.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막힘없이 질문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거침없이 대답해 주신 교육감님 우리 학생과 교육감님 장학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슬기로운 고교 생활 토크 콘서트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함께한 소감을 한 분 한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학생부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특히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하고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의 고충을 모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고충을 이해하고 고3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많은 학생이 이 시간에도 부단히 노력하며 본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관고등학교 이세영 학생.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한 소감이? 직접 교육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 교육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건의사항을 말해보면서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인 저부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청이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원준 학생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 광주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감님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학생들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들어주시면서 그 학생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학관님도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예, 늘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상급학교의 길을 찾아주는 광주시 교육청도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감님은 우리 광주 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광주 교육을 이끌어가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다양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모든 교육의 주체들, 그러니까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광주 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광주 교육을 응원하고 광주 교육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채찍질을 많이 해주는가에 따라서 광주 교육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학생들의 개인의 성장과 발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되 또 시민들께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관심 가져주신다면 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이러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KBC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대학 입시는 KBC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정운탁 장학관님, 그리고 광주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했는데요. 광주 교육의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갖고 즐겁고 슬기로운 고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광주 교육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광주 교육과 고3 수험생 여러분 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큰 소리로 오른손을 들어서 파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 교육과 고3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